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5 중 1명, 신장이 약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강민규.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십니까? 아침이면 칙칙한 피부, 어두운 눈 밑,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혹은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손발이 차갑고 발목이 붓는 느낌, 그 원인을 모르시겠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허리 깊숙한 곳에서 온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우리 몸의 생명 필터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과 기운의 흐름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강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완벽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투석이라는 그 두려운 두 글자가 나올 때 말입니다. 3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후회를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토록 조용합니다. 신장은 아프다 말하지 않고 뚜렷한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약해지다가 너무 늦은 순간에야 비명을 지릅니다. 한국의학 통계가 경고합니다. 60세 이상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기운이 빠지는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알고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는 신장 기능을 되살리고 숙면을 되찾고 피로를 몰아내 다시 몸의 온기를 돌게 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의 에너지를 채우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을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곧 알려드릴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남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강민규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 긴 세월 수천 명의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피로, 다리 부종, 불면, 손발 냉증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연구를 거듭하며 깨달았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어 몸을 데우고 순환만 도와줘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인천의 어느 가을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72살 목수 최용소 어르신을 배웠을 때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건강하고 손이 단단하셨지만 몇 년 새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정도였습니다. 점점 피로가 쌓이고 발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약값과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최영수 어르신 같은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신장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절박한 질문 하나가 제 기나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의학서들을 파고들며 현대의학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신장의 생명은 바로 체온과 혈액순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좁아져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결국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반대로 몸을 데우면 혈액이 힘차게 돌고 신장이 속부터 따뜻해지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 하나로 수많은 환자들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 깊은 잠을 자고 붓기가 빠지며 피로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엌 어디에나 있는 흔한 재료 하나가 수백 명의 신장을 되살리고 혈압을 안정시켜 활력을 되찾게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50살 이상이고 잦은 피로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밤에 몇 번씩 잠을 깬다면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사소한 변화가 당신을 평생 투석이라는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줄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최영수 어르신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분이 자신의 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저 제 자식들에게 가족의 짐이 될까봐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단 한 명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그리고 제 삼촌, 이 땅의 수많은 아버님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달려오다 정작 당신 몸은 돌보지 못했던 분들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검사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활 습관을 샅샅이 물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하루에 물을 고작 2컵 드셨고 그마저도 전부 얼음 같은 찬물이었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짜게 드시고 종일 앉아 일하시며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몸을 차게 두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이런 습관들이 신장을 병들게 하고 매일같이 망가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은 단언합니다. 냉기는 신장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좁아져 신장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신장의 필터인 네프론이 산소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해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온몸에 독소가 쌓여 피부가 상하고 다리가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동양의학에서도 경고합니다. 신장은 양기의 근원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의 생명불씨가 꺼져가고 결국 간, 심장, 폐 등 모든 장기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 의학적 원리들을 최 어르신께서 이해하시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경청하시고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 시급한 것은 독한 약이 아닌 온기입니다. 저는 체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방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바로 한국 가정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재료,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생명의 불씨라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발만 데우는 게 아닙니다. 혈류를 저 깊은 신장까지 강력하게 밀어 넣어줍니다. 서울대와 콜롬비아 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도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신장에 미세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증진시키며 크레아티닌 수치를 떨어뜨리고 신장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이렇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제가 드리는 처방대로 따뜻한 생강차 딱 한 잔만 드십시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신선한 생강 몇 쪽을 껍질째 썰어야 합니다. 핵심 정유 성분이 바로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50ml 끓는 물에 넣고 약한 불로 정확히 3분간 달입니다. 이후 홍차 약간과 흑설탕 한 숟갈을 넣어 저은 뒤 반드시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최용수 어르신께서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차 한 잔이 아니라 온기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몸이 마침내 그 잃어버린 온기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생강, 홍차, 흑설탕 이 조합이 그토록 강력한 신장 회복 기적을 만드는지 제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한방 지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검증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 회복은 물론 혈압 조절, 숙면 유도, 그리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해소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늘 차갑고 쉽게 지치며 밤잠을 설치신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매일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과 한정숙님의 놀라운 회복을 목격한 후 저는 이 차의 조합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평범한 생강차라 여기지만 실은 생강, 홍차, 흑설탕의 조합 속에는 수백 년간 이어진 우리 전통의학의 정교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의서 동의보감에 명의허임 선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강은 곧 양, 즉 양기다. 불을 지피되 태우지 않으며 기를 트되 메마르게 하지 않는다. 이는 생강이 몸을 단순히 덮이는 게 아니라 부작용 없이 기혈순환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홍차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신경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억제하며 심혈관계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흑설탕은 철분, 칼륨, 칼슘 등 필수 미네랄을 보충하여 혈액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할 때 우리 몸속에선 기적과 같은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데워지며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강력해집니다. 몸은 더는 체온 유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 여력을 오직 혈액 정화와 세포 재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제 두 눈으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흑빛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무엇보다 그토록 원하던 숙면을 되찾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현대의학계 역시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진저롤은 신장의 굳은 혈관을 즉시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늘리고, 가열시 나오는 쇼가올은 신장세포 깊숙한 염증을 완화하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마치 혹독한 겨울날 꽁꽁 얼어버린 수도관을 따스한 온기로 녹여내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동시에 홍차의 태아닌 성분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흑설탕의 풍부한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을 근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순환시키며 영양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신장 회복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경고하듯 강조합니다. 이 차는 병을 공격하는 독한 약이 결코 아닙니다. 지친 몸을 다시금 따뜻하게 보살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따뜻함으로 정성껏 보살핀 몸은 스스로 손상된 곳을 치유하는 경이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조합을 회생차, 문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평소 생강을 먹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해답은 바로 마시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생강은 충분히 데워졌을 때, 그리고 우리 몸이 그 온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차갑게 식혀 마시거나 그저 향만 즐기는 것으로는 몸을 데우기는커녕 약효가 거의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반드시 따뜻할 때 호흡 불어가며 드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시거나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위가 약해 속이 쓰린 분이라면 생강량을 약간 줄이거나 꿀을 조금 타서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고 퉁퉁 붓는 증상으로 고통받으셨고, 혈압마저 불안정해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증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회생차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한 주 뒤 할머니는 제게 전화를 주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차만 마시면 무겁던 심장이 편안해지고 몸속부터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오르시나요? 할머니께선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선생님, 이제 시장에 갈 때 중간에 쉴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붓질 않으니 걷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할머니께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되찾아준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본래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몸이 제 리듬을 되찾도록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늘게 막혀 멈춰버린 강물도 물길만 살짝 터주면 맑은 물이 흐르듯 우리 신장 역시 똑같습니다. 혈류가 따뜻하고 원활히 흐르기만 하면 신장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며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저는 몇몇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이 회생차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이 차를 4주간 꾸준히 마신 그룹은 신장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했으며 체내 염증 지표는 무려 18%나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토록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 체계를 재가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할 뿐입니다. 바로 생강, 홍차, 그리고 흑설탕. 이 세 가지 평범한 재료야말로 몸의 절실한 외침을 온기로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생의 기운을 오래 붙잡는 법, 생강 사용 시 범하는 치명적 실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온기가 생명을 연장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존 철학이기도 합니다. 온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세월 의사로 지내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힘은 복잡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깊은 심호흡, 하룻밤의 숙면, 때로는 이것만으로도 쓰러져 가던 생명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열린 어르신 건강 강좌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제 신장이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이라도 생강차를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미소로 답해드렸습니다. 어르신, 꺼져가는 등불에도 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진 못해도 갈 길을 비출 만큼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신장이 쇠약해졌더라도 혈류를 따뜻하게만 유지해주면 생명의 불씨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타오릅니다. 현대의학이 마침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단 1도만 올라도 신진대사는 무려 12%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은 약 20%나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특히 신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받아 스스로를 치유할 막강한 힘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강, 홍차, 흑설탕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바로 그 소중한 온기를 온종일 지켜주는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와 같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서는 환자분들께 이 세 가지를 약속처럼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처방입니다. 첫째,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둘째,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루 20분 남짓 햇볕을 쬐며 걷거나 잠들기 전 허리 아래 신장 부위를 온기로 부드럽게 쓸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데워진 혈액이 신장으로 더욱 원활하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고독감은 우리 몸을 가장 차갑게 만드는 주범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과 불안은 혈관을 옥죄어 그 어떤 해로운 음식보다 더 빨리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수원에 사시는 76세 이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지독한 불면증과 수족냉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그저 그때뿐 밤마다 엄습하는 추위와 고독감에 떨며 잠 못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대신 세 가지 특별 처방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 홍차 한 잔, 매일 밤 15분간의 따뜻한 조교, 그리고 하루 한 번 멀리 사는 따님과 통화하며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치료법이냐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할머니께선 절 믿고 꿋꿋이 해내셨습니다. 정확히 2달 뒤 할머니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저 이제 그 약 없이도 잠을 잡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숨을 고르니 온몸이 아랫목처럼 후끈해지더군요. 수화기 넘어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생명의 활기가 넘실거렸습니다. 때로 우리 몸이 절실히 원하는 온기는 단순히 차 한 잔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걸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임 선생께서 친구 경험방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온기로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약에만 의지하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법이다. 아주 오래된 글귀 같지만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본 제게는 결코 변치 않는 철칙입니다. 신장은 차가운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약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온기와 인내, 사랑으로 보살펴야만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한 채 휴식 대신 약을 삼키고 깊은 숨 대신 찬물을 들이켭니다.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부품을 교체하는 기계가 결코 아닙니다. 쉼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막힌 강은 억지로 뚫는 게 아니라 얼음을 녹여 길을 내주는 겁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깊은 잠, 그리고 느리고 깊은 호흡. 이것이야말로 멈춰버린 생명의 물길을 다시 트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고 환한 웃음을 짓는 환자분들께 종종 묻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은 언제나 놀라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삽니다. 그랬더니 몸이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분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검사 수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손발이 더는 차갑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따뜻한 생명력이 온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라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몸에 그저 갇혀 있습니까? 오늘 당장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천천히 들이쉬는 숨결, 그리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내와 스스로를 향한 따스한 온기를 애타게 기다릴 뿐입니다. 저 강민규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의 눈물과 회복의 웃음,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소생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몸이 차갑게 식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저절로 데워지고, 마음이 데워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최영수 어르신께서 다시 톱을 잡고 목공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 한정숙님, 더는 약 없이도 깊이 잠드셨던 그 평온한 얼굴. 김말순 할머님의 시장을 누비시던 그 가벼운 발걸음. 이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 사는 이유이며 여러분께 이토록 따뜻함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가치를 절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그 안에서 생명으로 뛰고 있는 심장의 그 온기를 말입니다. 그 온기야말로 당신을 살리는 힘이며 그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심장은 그저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명,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식으면 집안이 냉골이 되듯 심장이 식으면 우리 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보일러를 다시 데울 방법을 아신 겁니다. 생강의 뜨거운 기운, 홍차의 온화한 안정감, 그리고 흑설탕의 영향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겁니다. 제발 오늘 밤부터 찬물 대신 따뜻한 차로 당신의 몸을 달래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내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거나 햇살 아래에서 20분만 걸어주신다면 저는 의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웃고 당신이 활기차야 자녀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쉽게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늙는다는 건 시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더 깊고 따뜻하게 무르익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버티는 노년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차를 끓이며 사랑하는 이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노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생강, 홍차, 흑설탕의 지혜는 단순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 존엄한 삶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망설이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께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내주시고 가족 단체방에도 꼭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실천이 어쩌면 차가운 몸 때문에 고통받는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고 나아가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화장실 가시느라 잠설치는 부모님, 손발이 시리다고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그 관심이야말로 그분들께는 세상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 없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진실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진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만이 거대 병원 시스템의 이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이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회생차, 각자 체질에 맞는 황금 비율과 섭취 시 주의점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만약 수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생명의 비법을 남김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부로 찬물은 끊고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또는 내일 아침 당장 생강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절실한 약속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반드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결단이 모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온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전부입니다.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반드시 따뜻하게 지켜내십시오. 그리하면 8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당신의 삶은 반드시 봄날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저 의사 강민규가 여러분 곁에서 그 치유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고 반드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